저널리스트 이화정이고요. 사실은 김종광수 감독님 친구 사이입니다. 오늘 진짜 많이 오셨네요. 제가 요거 오늘 토크 제목을 제가 던졌거든요. 맞아요, 그랬다면서요. 네, 광복절 우리 해방하자. 해방 토크로 지었습니다. 괜찮으셨어요? 너무 좋아요. 제목 때문에 좀 낚이신 분들 좀 있기를 바라면서 네. 의자가 지금 의자를 보고서 지금 한 분이 안 계시겠다 약간 짐작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죠? 좀 감독님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먼저. 네, 원래 오늘 혁 씨는 8시부터 촬영이라고 그래가지고 8시에 이제 가면 혹시 일찍 끝나면 오겠다 했는데 조금 전에 카톡이 왔어요. 아직 안 끝났다고. 파주에 있어가지고 아마도 몇 시에 끝날까요? 안 되겠죠. 한 5시간 할까요? 토크를? 올 때까지? 올 때까지? 네.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아마 올 수도 있는데 네. 오늘은 그래서 못 오는 걸로 했고요. 네, 그러나 그리고 내일은 무대 인사 할 때는 네. 내일은 꼭 오겠다. 네, 그때는 그러면 완전체로 오시는 걸로 하고 네. 오늘은 이 자리를 꽉 채워주실 오늘은 문지용 배우님을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인사 한번 하고 자리에 안녕하세요. 신입사원에서 오승현 역할을 맡은 문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오늘 또 되게 귀여운 반지와 팔찌를 양쪽 손이 좀 캐릭터가 다르네요. 네, 달라요. 네, 이쪽은 좀 시크, 이쪽은 귀여워. 큐티. 이쪽은 문지용, 이쪽은 우승현 아니에요? 그죠? 혜옥 배우님이 안 오셔가지고 대신 안 오셨는데 혜옥 배우님한테 한마디 좀 해주시죠. 어디 계신가요? 파주에 있대요. 파주에 있나요? 파주로 가시나요? 끝나고? 갈까요? 남해 촬영장에 네. 저희 싫어하겠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관객분들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오늘 이렇게 광복절에 또 극장에 오셨어요. 네, 이렇게 특별한 날 시간 내서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즐겁게 보셨나요? 네, 다행이네요. 다행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자리에 앉을게요. 네. 오늘 같은 날 오펜하이머 안 보시고 여기 와서 오펜하이머 표가 없어요. 표가 없어서 못 본 거예요? 표가 솔드아웃 돼가지고 뭐 이렇게 바비 미국에서는 바비 표가 솔드아웃 돼서 이제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오펜하이머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오펜하이머 표가 없는 분들은 뭘 본다? 신입사원으로? 네, 신입사원으로 온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진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오늘 토크가 어떻게 보면은 GV로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마지막이다 이렇게 정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계속 푸시해서 더 하셔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솔직히 우리가 기약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마이크를 드리고 질문을 받긴 할 텐데 그것과 더불어서 제가 빨리 급조해서 오픈 채팅방을 열었습니다. 대단하고요. 오픈 채팅방 뭔지 아시죠? 네네. 그래서 지금 저기 카카오톡에 신입사원 치시면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들어오셔서 지금까지 이제 N차 관람 하신 분들도 많은데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많이 질문 남겨주시고 평도 남겨주시면 제가 또 감독님과 배우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감독님 어떻게 풍성하시죠?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사실 이화정 기자님하고 저는 한 15년 이 정도 된 사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이죠. 네. 그래서 이제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오랜 친구 같은 느낌인데 이제 오셔서 이렇게 해주니까 광복절에 특히. 감독님은 사실 뭐 여러분들도 익히 감독님 너무 잘 아시고 감독님의 아마 이제 그 작품 외적인 이렇게 토크를 통해서 보시면서 성향을 아실 거예요. 너무 친구가 많아요. 그러니까 뭘 하면은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쵸? 네, 그렇긴 해요. 네. 저 영화 찍을 때도 많이들 도와주시죠. 네. 먹을 많이 쌓아줘가지고. 아니 뭐 그거보다는 제가 인복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도와주시는 분이 진짜 많아요. 맞아요. 근데 그 인복은
만약에 그 사람이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막 이렇게 화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감독님 항상 배려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은 신경 써주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15년 전부터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이번 영화에도 그런 흔적들이 곳곳에 있었고 제 생각에는 배우분들도 같이 작업하시면서 그런 것들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챙겨주셔가지고 촬영장에서 네 너무 편하게 촬영을 했고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딱 기억나는 에피소드 있으세요 혹시? 에피소드라고 하면은 이제 다시는 없을 에피소드인데 네. 촬영 전에 음. 신인 배우들을 데리고 3개월 동안 네. 미리 연습을 그거는 혹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배려가 아니고 혹사 아니에요? 혹사. 근데 신인 배우들한테 너무 중요한 또 그런 거기 때문에 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사실은. 감독님도 네. 바쁘신데 사실은 네 감독님이 신인 배우 좀 사관학교 같은. 사관학교.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았고 또 캐릭터를 이렇게 이끌어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네. 많은 도움을 받았죠. 네. 아 그거 말고 그거 말고. 우리 신입사원 찍을 때 지용 씨가 생일이었어요. 아, 중간에 찍는 그 촬영 기간에. 촬영하는 그날 만약에 촬영이 없었으면 네. 이제 없으면 혁이랑 이제 지용이 찾아가자 이런 계획이었는데 마침 그날 촬영이 있었고 거기 네. 씬이었어요. 예, 이게 그 회식하는 장면 있잖아요. 음. 이거 절대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날이어가지고 아 그날 그러면은 지용이한테 어떻게 생일 케이크를 전달해야 재밌을까 이거를 막 혁이랑 같이 짰었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NG라고 해놓고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혁이만 불러가지고 혁이가 연기에 문제가 있어서 NG가 났냐. 어. 제가 권혁 배우님은 이쪽 모니터 쪽으로 와주세요. 그래서 아, 이제 혁이가 와서 몰래카메라 같이. 몰래카메라처럼 네, 맞아요. 케이크를 들고 이런 걸 이렇게 하라 그런 거예요. 미담. 아 미담. 네. 복사시킨 거 말고 사람은 생각하지 않아가지고 복사시키고 뭐 연기하기 전에 뭐 3개월 동안 연습했어요. 이런 거는 감독님이 이제 다 이 인터뷰 때랑 보도자료에 쓰셨잖아요. 예. 네 맞아요. 감독님의 인간적인 면모 이렇게 그 바쁜 촬영 와중에도 또 생일을 배우의 챙겨주시고. 생일을 이렇게 몰래카메라까지 하면서 이렇게 근데 그때 진짜 몰랐죠. 그때 진짜 몰랐고 근데 갑자기 이제 형님 오는데 제가 미니언즈 캐릭터 좋아하는데 미니언즈 진짜? 캐릭터와 그 패키지 상품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좀 귀엽기도 하시죠. 너무 귀엽기도 네. 했고 네. 너무 다들 좋았죠. 촬영장 분위기도 좋았고 네. 감독님 아마 이제 이런 방식으로 그 신인 배우를 보는 촉도 있지만 그 신인 배우들이 현장에서 작업을 할 때 사실은 굉장히 긴장되는 현장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연기의 100%가 아직은 이제 그 현장에서 바로바로 나오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잘 풀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이제 좀 접근을 할 때 막 아까 제가 이제 그 사관학교란 말을 했지만 친절학교 그쵸? 네 친절학교 좋은 네 그런 방식으로 오늘 마지막 집이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서 감독입니다. 박수 한번 네. 감독님의 그 칭찬으로 시작을 해야죠 모든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뭐 예리하게 이번 영화를 보면서 좀 느꼈던 지점을 하나 짚고 갈게요. 그 길거리에서 키스를 하는 씬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혀 중요하지 않을 것 같던 어떤 중년 아저씨, 그 중년 남성이 지나가면서 하는 대사가 있잖아요. 참 좋을 때다 이거. 저는 이 작품이 아니었다면 그 아저씨 입에서 아이고 하는 순간 다른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만약에 감독님이 지금 2023년에 이 영화를 만들지 않고 그간에 많이 만들었던 작품들에서는 그 빈칸 안에 분명히 다른 대사를 넣었을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전체 영화의 톤이 변화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 부분이 감독님 작품 안에서 어떻게 보면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그 이들의 어떤 사랑을 바라보는 것들의 변화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그 장면은 원래 원작에는 없는 장면인데요. 원래 이제 그 둘이 이제
이렇게 끌어안고 이러고 있을 때 이 화들짝 놀래서 이렇게 좀 떨어졌다가 이제 같이 웃고 걸어갔으면 좋겠다. 근데 뭘로 화들짝 놀라게 할 거냐. 그쵸. 네. 그 여러 가지 초반에 이렇게 작가랑 작업할 때 뭐 예를 들면 이 승현이는 쥐를 무서워한다는 걸 앞에 좀 깔아준 다음에 쥐 막 이래가지고 깜짝 놀란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있었는데 그래도 그냥 사람이 지나가는 게 제일 이 둘한테는 뭔가 이렇게 그 은밀하게 사내 연애를 하고 있는 거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지나간다는 게 제일 놀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아닐까. 그래서 사람이 지나가게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AR 기획 사람은 아니어야 사내 연애를 좀 더 할 수 있으니까. 네, 생명론자가 돼서. 네, 그래서 이제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고 모르는 사람이 지나갈 때 둘은 깜짝 놀라는데 이 사람은 쳐다보고 그냥 갈 것이냐 아니면 호모포비아적인 뭔가 대사를 칠 것이냐 아니면 응원을 할 것이냐 아니면 시크하게 할 것이냐 막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갖고 고민하다가 좀 시크하거나 쿨하게 그렇게 가는 게 2023년에 어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그러니까 거. 다양한 옵션 중에 어떻게 보면은 시크하거나 쿨하게 아니면 정감 있게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대사를 쳐준 건데 실은 이런 부분들이 감독님이 이 작품 하시면서 웹드라마로 만들면서도 고민했던 톤앤 매너와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늘 우리는 퀴어를 이제 그 만들 때 굉장히 무겁거나 그리고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거나 그럼으로 인해서 영화가 좀 재미없어지는 관객들에게 가닿았을 때 현실의 어떤 연애하고는 좀 동떨어진 우리가 연애할 때 그런 고민까지 거대한 고민까지 하면서 살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의 어떻게 보면은 웹드라마들이나 이제 그 이런 영화들이 나오기도 많이 나왔었고 감독님도 그 부분을 옛날부터 고민하다가 지금 그 지점을 좀 만들어 가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 들었어요. 네, 저도 그래서 고민 많이 했고 모니터도 많이 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대사를 작가하고 여러 가지 막 쓰고 고르고 하다가 그걸로 정리를 그렇게 했어요. 네. 그리고 그 출연하신 분은 배우님은 아니시고 그분은 원래 우리 이제 보조 출연자 이렇게 해주시는 실장님이신데 갑자기 이게 그날 이렇게 보조 출연 뭐 이게 좀 쉽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보조 출연 오신 분들 중에는 제가 마땅한 분이 없어요. 너무 이렇게 젊은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좀 나이가 든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그래야 변화가 변화가 느껴지는 조금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실장님한테 그냥 좀 출연을 좀 해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하더니 그냥 노게런티 출연을 해주셨고 그분도 또 노게런티로 그분은 이제 실장님이니까 그 예지원 배우님도 노게런티 그죠. 여기 노게런티로 출연하신 분이 저는 이제 제일 먼저 캐스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예지원 씨인데 작업할 때부터 이 대표는 그 여자였으면 좋겠고 여자로 하면 예지원 배우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원에게 이제 얘기했더니 자기도 너무 흔쾌히 메이드 인 루프탑 때 혼자 몰래 그때 강릉에 GV 할 때 그때 이화정 기자님 진행하는 GV에 예지원 씨 갑자기 몰래 와가지고 봤었잖아요. 그때 이제 메이드 인 루프탑 보고 다음 영화 하면 자기도 좀 불러달라고. 그때 이제 이정은 배우가 한 걸 보고 너무 부러웠대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자기도 꼭 다음 영화에 불러달라. 그래서 정은이는 무료 출연했는데 그랬더니 저도 무료 출연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도장 그래서 꽉 찍고 그래서 아무튼 예지원 배우 이제 그렇게 노게런티 출연했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연문경 배우, 광민규 배우, 최시훈 배우 뭐 이런 분들이 다 노게런티 출연해주었죠. 그분들을 찾아내는 재미도 감독님의 어떤 인맥 관리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변천사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지원 배우는 그렇게 무료 출연하고 나중에 직원 다 뺏기고 나는 그 회사가 더 사실은 거기는 폐업해야 수준으로 그렇죠. 매출의 50%를 책임지고 있던 김종찬이 떠났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변화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청년들이 고민하고 있고 진짜 그 회사 생활을 하면 어떤 방식으로 일과 연애 사이에서
어떤 그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그 지점들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을 하는지. 네, 그 배우님께도 네, 초반에 이제 어떻게 이 작품을 하게 되셨는지 조금 얘기를 그 종합적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전 같은 경우는 감독님이 이재훈 배우와도 작업을 했고 뭐 연우진 배우님과도 작업을 하고 많은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지금 이제 그 활약하고 있는 배우들이 그 당시 이제 초창기의 신인 시절에 같이 작업을 했는데 배우님에게는 그런 것들도 감독님과의 작업에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드는데 김조광수 감독님의 작품을 어떻게 좀 보고 있으셨고 그리고 이제 그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었는지. 일단은 친구 사이라는 네, 영화를 봤었었고 또 거기서 또 진한 배드신이 나오기 때문에 재밌게 봤고요. 일단 처음에 김종수 감독님께서 먼저 회사로 연락을 주셨었어요. 문종이라는 배우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근데 저는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또 하고 싶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전에 이제 다시 나를 찾아와라는 또 BL 장르의 다른 작품을 촬영을 막 마친 상태였었기 때문에 내가 BL이라는 장르를 2번을 연속으로 참여하는 게 맞는 걸까? 네. 왜냐면 어쨌든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BL이란 장르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신비감, 네. 약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2번을 보이는 게 맞는 걸까라는 고민은 했지만 그럼에도 일단 김조광수 감독님과 만나보고 싶었어요. 네. 만나보고 싶었고 그리고 또 회사에서도 계속해서 적극 추천을 해주셨었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감독님을 처음 만나 뵙자마자 너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크게 들었고 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더 어필을 했었어요. 네. 오승연이라는 역할을 하고 싶다. 원래는 김종찬 역할로서 회사에서 이제 하길 원했었지만 네, 네. 저는 오승연 역할을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감독님과 거의 그날 3시간 가까이 네. 대화를 통해서 어필을 했지만 마지막에 감독님의 말은 저를 좀 슬프게 했죠. 뭐라고 하셨어요? 이번이 기회가 아니더라도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뭐 다시 또 볼 수 있는 거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고 오늘 네.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 그래서 진짜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그렇게 얘기하고 저 가는 길에 본부장님한테 연락을 해서 저 안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건 왜 기억이 안 나죠? 아니야, 근데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 만약에 워딩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네. 되게 좋았고 그런데 다음에도 기회가 있을 테니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녕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3명 정도를 더 봐야 된다고 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기억나는데 이렇게 그 이번에 좋은 기회가 안 된다 하더라도 막 이런 얘기를 한 건 기억이 안 나요. 아니, 저 돌을 던지는 사람은 원래 잘 몰라요. 맞는 네. 사람이 아플 뿐. 네. 근데 이제 추후에 다시 들었을 때는 이제 감독님은 제가 이제 문 열고 들어올 때부터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은지영이랑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뒤에 네. 2명을 더 보기로는 했어요. 다음 주에. 그래서 어차피 그분들을 보기 전에 이제 그 확답을 이렇게 주면 그 이제 보기로 한 배우들한테는 예의가 아니어서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문지용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왜 말을 그렇게 아닌 것 같은. 맞아. 이 캐스팅 초반에 어떻게 하게 됐어요? 이 얘기는 들어도 재밌는 게 둘의 말이 안 맞아요. 항상 서로 맞추는 과정에서 그랬어요? 그리고 그 감독님이 하신 말씀 문을 여는 네. 순간 순간 승현이가 민지가 들어왔다 그건 거짓말. 거짓말이에요? 아니야. 모든 감독들이 친구 맞아? 15년 친구 맞아? 아니 이건 감독의 진짜? 속성인데 모든 감독들이 최종 캐스팅된 그 배우들에 대해서 문을 열자마자 그 캐릭터가 들어오는 것 같았어 라고. 그러고 보니까 내가 홍래한테도 그 얘기를 했던 것 같긴 하다. 맞아요. 홍래도 그때 들어올 때 그래 얘는 하늘이다 이런 네. 아니 근데 진짜 그런 건 근데 갑자기 근데 시름장이 아니 최종적으로
제 느낌은 두 캐릭터가 안 바뀐 거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네.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둘의 그 속성이 그 뭐 굳이 뭐 MBTI로 따지자면 뭐예요? 캐릭터 MBTI 캐릭터가 네. 저쪽 그 뭐지 김종찬은 ENTJ. TJ 네. 네. 그리고 우승현은 INFJ. 그래요? 나 반대로 생각하고. 아니 근데 이거는 그 배우인 문지용이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아. 생각 INFJ 는 해석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승현의 MBTI. 그러니까 밖에서는 되게 밝은 모습, 웃는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그 모습과 반대되는 혼자 있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있는 승현이라고 네.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INFJ. 저도 INFJ여가지고 네. 네. 그럼 딱 이렇게 네, 일치하네요. 일치하고 네. 네. 그리고 이제 김종찬은 그 권혁 씨가 생각할 때는 ENTJ로. 그렇겠다. 제이는 확실할 것 네. 같고, 네. 그리고 어쨌든 소셜하게 거기서 이제 그 그걸 해야 역할을 되니까. 하는, 네. 그런 직업적인 것 때문에 굳어진 것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감독님께서 이제 다음에 봐요라고 한 이유는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만약에 그 지용 배우만 괜찮아도 될 일이 아닌 게 둘의 조화가 굉장히 중요한 캐스팅이고 둘의 비율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 지금 너무 좋아요. 그 키 차이랑 네. 이 체격의 차이 그리고 전체적인 느낌. 그러니까 직선의 느낌과 죄송해요 둥그런 느낌과 이런 것들. 네. 그러니까 샤프한 느낌과 이 모든 맞아요. 것들을 그런 것들을 먹먹미. 아우를 거. 네. 먹먹미 지금 요즘 말하는 먹먹미가 있잖아요. 그죠? 맞으시면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지용 배우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혁 씨를 그 다음 네, 주에 네. 만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용을 놓고 혁이를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네. 이제 그래서 혁이는 그 자리에서 그냥 하자고 그랬어요. 왜냐면 먼저 네, 봤으니까. 이제 조합이 네, 됐으니까. 네. 와,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캐스팅이 된 거고 다음에 물어보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데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질문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예리하게. 네. 그러게요. 나는 그렇게 얘기하는 줄 몰랐는데 진짜 내가 밀당을. 감독님이 GV 할 때는 이제 이렇게 대답 안 하실 거고 남이 이렇게 공격을 해야지. 그러니까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2번 연속으로 이렇게 같은 장르에 출연할 경우에 배우로서 당연히 뭐 사극하던 배우가 계속 사극하면 나는 사극만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인식될 것 같은 우려를 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찬가지로 바라보는 우리도 거기에 갇힐 수가 있고 근데 이 전체적으로 이제 이 장르가 또 이제 그냥 장르가 아니라 이 남성 간의 연애라고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굉장히 좀 더 진입장벽이 높았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우로서 어떤 변화를 좀 느끼시는지. 일단은 제가 이 신입사원 이전에 다시나를 찾아와 할 때는 정말 모든 플랫폼에서 이렇게 BL 장르를 가지고서 이렇게 작품들이 나오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네. 그리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제 자체도 BL이라는 장르의 특성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어쨌든 사랑이라는 거는 어떠한 뭐 성별 혹은 어떤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떠한 모습들로 구분질 수 없다고 생각을 평소에도 해왔기 때문에 크게 뭐 BL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이 많아졌다던가 고민을 했다던가 이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변화는 아마 감독님이 느끼실 것 같은데 배우들을 만나면서 네, 예전에 배우들이 이 장르에 참여를 할 때 이런 이제 그 스토리에 참여를 할 때의 그런 체감과 지금 오디션을 보러 오는 배우들의 어떤 그 열기 이런 거 느끼실 것 같아요. 차이를. 제일 확연한 차이는 아이돌인데요. 제가 예전에도 아이돌들한테 이렇게 시나리오 많이 보냈거든요. 되게 보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예쁜 친구들 많잖아요. 네. 네, 뭐 샤이니 뭐 이렇게 많잖아요. 보내면 그쪽에서 저희한테 왜 그러세요? 막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중에 누구한테 이걸 보내는 거다 막 이러면은 왜 이러세요? 막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이돌한테도 이번에도 보냈었는데 네. 아이돌도 일단 대본을 보겠다. 근데 이제 배드씬 이러니까 또 왜 이러세요? 배드씬에서는 한 번 더 걸리긴 하더라고요. 네. 아이돌은 아직은 이 동성 배드씬을 또 동성 배드씬이 아니어도 아이돌들은 이성 배드씬도 약간 요즘은 배드신 자체가 사라졌잖아요. 예, 사실은. 맞아.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배드씬을 꼭 찍어야 되느냐 그래서 여기 승현과 그 종찬은 꼭 그걸 해야 된다. 네, 배드신을 꼭 찍어야 된다. 그랬더니 했다 치고 넘어갈 수 있지 않냐. 그래서 했다 치고는 안 되는 것 같다. 나는 하고 넘어가야지 했다 치고는 아니다. 막 이랬더니 이제 아이돌들이 그거는 이제 못하겠다. 이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걸 보면서 이제 아이돌까지도 이 뭔가 이렇게 이 동성 간의 사랑에 대해서 거부감이 덜해졌다라는 네. 거는 이 세상이 많이 변했다. 예, 네. 그런 거죠. 왜냐면 또 배우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아이돌들은 회사 차원에서 모든 것들을 기획 그러니까요. 검토를 하기 때문에 네.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한데 맞아요. 진짜 어떻게 보면 비엘물이 트렌드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관객분들이 극장에 와서 즐기고 있잖아요. 이 장르를. 그래서 감독님이 이거 만드실 때 비엘에 지금 되게 다양한 장소별로 특징들이 있는데 네. 지금은 완전히 사내 연애, 오피스물로 만드셨어요. 거기서 만들 때 꼭 좀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있었을 것 같고 재미있는 지점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 좀 중점 두셨는지. 저 이제 사내 연애하는 이 드라마들 굉장히 재밌게 잘 보는 편이거든요. 네, 네. 뭐 김비서가 왜 그럴까, 아니면은 사내 맞선, 막 이거 제가 막 몰입해서 봤던 그런 드라마들인데 그런 산에서 걸 일 안 하고 약간 연애하는 거 좋아하시는군요. 그렇죠. 제가 또 이렇게 단체에서 만나갖고 연애해서 맞아요. 결혼한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이 사내 연애를 해봤던 경험을 되살려 사내 연애 이제 그 로맨틱 코미디들이 이렇게 방영이 되면 얼마나 잘 하는지 보자 막 이렇게 보는 편인데 제가 이제 제일 재밌게 봤던 사내 연애 드라마라면 김비서하고 사내 맞선이었는데 제가 또 안효섭 그리고 이렇게 박서준 이런 분들 좋아해가지고 네. 또 더 몰입을 할 수가 있었던 네. 건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저 이번에 이제 BL 이 웹툰 중에 한번 고르라고 리디에서 네.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골라봐 막 이렇게 해서 저한테 던졌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이제 여러 개 있었어요. 뭐 편의점 뭐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거를 고른 것을 네. 이렇게 사내 드디어 나도 한번 사내 연애 한번 해보자. 오피스물 한번 해보자. 그럼 어떤 장면이 제일 먼저 떠올리셨어요? 사내 연애를 할 때 내가 이 장면은 이 공간 저는 그 둘이 이렇게 창고? 창고 원래는 네. 창고에서 이렇게 좀 하는 게 있었어요. 네. 예, 그 원작에. 네. 그래가지고 그래 바로 이거야 막 있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좀 예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웹툰에서는 예쁘게 이렇게 그릴 수가 있지만 아무리 이렇게 예쁘게 조명을 친다 해도 그 후끈할 수는 있어도 예쁘진 않을 것 같아서 이번에 그 첫 번째로 제가 비애를 하는 건데 여기서 또 너무 후끈하게 들어가면 안 되겠다. 예쁜 쪽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빠졌고 그 둘이 이렇게 좀 기대고 있다가 퀵 서비스 와가지고 화들짝 놀래는 네. 그거를 저는 만약에 이번에 그 사내 연애물로 만들었을 때 제일 힘줘서 찍을 수 있는 장면이라고 치면 일단은 그 장면을 제일 힘줘서 찍어야 되겠다. 그리고 네. 웹툰하고 거의 비슷하게 찍어보자.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웹툰을 보면서 그 웹툰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려고 제가 그 촬영 감독, 조명 감독한테 계속 이거보다 광량이 더 있어야 돼. 조명을 더 쳐. 이거보다 필터를 더 많이 끼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장면을 시나리오 쓸 때부터 이 장면은 조금 더 판타지로 좀 찍어본다. 네. 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온갖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그런 그 이상적인 것들을 좀 장면 구현해보고 싶다. 그 싱크로율 웹툰과 거의 싱크로율이 비슷한 그런 장면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실제 배우님은 좀 어떠셨는지 아까 말한 퀵서비스가 와서 화들짝 놀라는 그런 장면들
사실 굉장히 그 다양한 스킨십과 어떻게 보면은 그 긴장 관계 이런 것들을 연기를 해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경험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실제로 어떤 회사 생활을 해본 적은 없었어서 아 몰래 하는 연애는 좀 잘. 몰래 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한번 해봐. 이제 소속사 정해지면 소속사의 배우 혹은 그 이렇게 실장님 혹은 뭐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몰래 좋은 선배네요. 해보진 않았지만 주변에서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또 간접적으로 많이 경험을 하면서 참고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장면 중에 좀 생각나는 장면이 있다면은 감독님이 지금 이제 그 만화를 거의 이제 그 펼쳐놓고 이렇게 근데 그때 그날 그거 찍을 때 네. 사실 이제 그이 기대서 이러고 있는 거는 원작하고 똑같이 찍은 거고요. 그리고 그 아. 전에 이제 들어왔는데 여기 앉아 그러면은 응?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거기서 즉석에서 애드립으로 만든 맞아요. 거거든요. 그거 기억 안 나요? 그 기억나요. 그렇게 즉석에서 앉으라고 한 그 장면도 있고 네. 그리고 손 잡아서 이렇게 끌고 오는 그것도 그래서 이제 둘 의자를 제가 이게 회전 의자, 바퀴 달린 의자를 준비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제 스태프들 중에 이제 여자 스태프들이 바퀴 달린 의자보다 이렇게 딱 친밀하게 이렇게 옆에 바로 앉혀야지 저 감독은 로맨스를 모르는 것 같아 막 이런 얼굴로 저한테 막 레이저를 막 그래가지고 나도 다 계산이 있다 그랬더니 무슨 계산 그래요 제가 이제 이렇게 옆에 앉힌 다음에 잡아서 끌고 오는 그거를 이렇게 했더니 뒤에서 여자들이 또 막 탄성을 지르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레이저로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막 이러고 있었다가 맞아요. 그런 장면이 있었죠. 추억에 잠기신 건 아니시죠? 아 근데 저는 그 장면도 있었고 제 개인적으로 좀 심쿵했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그 회의에 참석하라고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앞에 다른 팀이 뭐 가지고 와라 나 알겠습니다 이런 손을 딱 잡는데 이거 완전 파리 연인이었어요. 애기야 가자. 그때 딱 뭔가 응? 뭐지? 그러니까 이런 실제로 막 심장이 떨렸던 아니 그리고 손을 상당히 오래 잡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쵸, 오래 끝까지. 잡고. 어느 정도에서는 떼도 되는데 그렇게 길게 가신 그거는 승현이는 이제 어쩔 줄 몰라 한다라는 생각이었고 그때까지도 얘 마음을 진정시켜 줄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종찬이 생각했다. 맞아요. 네. 승현은 좀 뿌리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계속 있었던 이유는 굳이 뿌리칠 이유가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 제일 세게 웃고 있어 지금. 네. 승현은 금사빠니까. 금사빠기 때문에 너무 감동적이었죠. 그 장면이 정말 진짜 저는 이상하게도 그 예지원 배우님한테 좀 이입이 되는 편이에요. 지금 이 영화에서 왜냐면 저것들이 어디 사내에서 지금 저렇게 손을 잡고 어쨌든 그러다 결국 회사까지 뛰쳐나가니까. 네 어쨌든 그 장면도 좀 설렘 지수가 굉장히 컸던 장면이기도 하고 이런 공간을 배경으로 했을 때 클리셰적인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처음 그렇게 굉장히 뭔가 이렇게 기계적인 말투로 사람을 상대를 대하면서도 그 모니터에 있는 걸 알려줄 때 뒤에서 등에서 이렇게 끌어안는 듯한 연출을 하시잖아요. 예. 그것도 이제 그 승연에게만 이렇게 좀 전달되는 이 온기를 이렇게 슬쩍 과하지 않게 과하면 이제 성희롱이 되니까 상사의 성희롱이 아닌 느낌으로 뭔가 자기의 터치로 자기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전달을 해보려고 하는 뭐 그런 걸 이렇게 곳곳에 배치는 했었죠. 네. 승연은 어떻게 좀 느끼셨는지 그 장면 같은 경우는? 너무 놀랬죠. 그 장면 같은 경우는 갑자기 훅 들어와가지고 얼굴을 여기에 대고 숨소리가 들리는데 실제로도 숨소리가 들렸거든요. 아, 네. 살아있으니까. 들숨날숨한 소리가 막 들려요. 숨을 참아 이렇게 내가 시킬 걸. 엔지 이러고 저는. 그래서 되게 간지러웠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숨소리가
그냥 숨소리가 아니고 혁영 약간 좀 다른 생각의 숨소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간지러웠어요. 그거는 권혁 배우가 없으니까 지금 하기는 못하지만 네. 네. 그래서 이 GV가 다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이런 것들을 좀 더 맞춰봐야 되잖아요. 더 필요하시면 박수로 한번. 네. 저희도 오늘 할 게 많은데 제가 예고해드린 것처럼 질문을 쌍방향으로 받을 거다. 그래서 오픈 채팅방에도 지금 질문을 많이 주셨고요. 그리고 일단은 먼저 그 마이크를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픈 채팅방 말고 직접 또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은 손 들고 말씀하실 수 있는 또 그런 시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한번 들어주실래요, 일단?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쑥스러움이 많으신 분들이더라고요. 저기 손 드신 거죠? 아, 네. 들었다. 먼저 드릴게요. 네. 네, 오픈 채팅방 찾다 못 찾아가지고 네. 잘했습니다. 손들어서 네. 질문하겠습니다. 감독님하고 조금 여담 조금 얘기 드리면은 메이드 인 루프탑 찍으시고 나서 좀 스페셜 스크리닝 하실 때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이제 웹툰 이제 해서 이제 작품 들어간다 해서 감독님 저 그 작품에 꼭 나오고 싶어요. 그랬더니 꼭 연락할게 그러셨어요. 아, 정말요? 그 연락 안 했어요? 근데 감독님이 제 연락처를 모르실 거예요 아마. DM을 꼭 주세요. 오늘은. 네, 저 겨울에 또 찍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돈을 내고 찍는다라고 해야 되나. 농담입니다. 무료로 많이 하신데 농담입니다. 네. 감독님 영화 쭉 보아오면 오늘 이제 BLBL이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그 전까지는 한국에서 퀴어 영화 감독님으로 이제 이름을 날리시고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신 분이시긴 하신데 요번에 BL이라는 장르를 찍으시면서 좀 염두에 두었던 것 내가 그 전까지는 퀴어를 찍으면서 이런 부분은 좀 애로사항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BL을 찍으면서 이런 점이 좀 편했다라던가 그런 점 작업하시면서 느끼신 점이 있으시면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지금까지는 퀴어 장르를 쭉 해왔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처음 BL을 하는 건데 BL과 퀴어를 그 전에 이제 제가 확연하게 딱 구분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하면서 이제 BL이 퀴어랑 이렇게 많이 다르구나라는 거는 이제 BL을 하면서 공부하면서 좀 알게 되었는데 이제 BL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그 신입사원이라고 하는 이 나름 유명한 이 BL 원작을 이제 영상으로 만든다고 이걸 선택한다고 했을 때는 현실을 그러니까 퀴어들이 처한 어두운 현실을 이렇게 담지 않아도 된다. 조금은 이렇게 벗어나서 그 퀴어들에게 이렇게 판타지를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성애자들뿐만 아니라 BL을 좋아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퀴어들한테도 이렇게 판타지로 우리의 미래는 이렇게 밝을 거야. 이런 게 그 영화관 안에서는 현실이야. 뭐 이런 걸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는 좀 자유로울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성애자 감독들이 그 로맨스 때문에 사랑 때문에 고민하는 이 주인공들을 가지고 이제 멜로물을 만들듯이 네. 나도 좀 그래보고 싶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 사랑이 안 돼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게 주인공을 보여주고 싶은데 이 사랑이 안 돼서보다는 현실에서 우리를 가로막아서 뭐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야 되는 게 약간 이제 퀴어라면 BL에서는 이성애자들처럼 얘가 나를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나는 얘를 좋아하는데 혹은 어떤 오해가 생겨서 그 오해를 어떻게 풀어야지? 이런 것에만 좀 집중하고 싶었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장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잘 해서 보여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근데 또 BL을 하면 또 이렇게 하면서 좋았던 점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이 스태프들이며 이 배우들하고도 이렇게 뭔가 우리는 퀴어로서 이런 게 힘들어라고 하는
이 퀴어에 대한 현실에 대한 강의를 안 해도 된다라는 것도 되게 좋았어요. 그 전에는 그거를 꼭 이렇게 워크숍을 통해서 배우와 스태프들한테 꼭 알려줬어야 됐거든요. 이 영화를 만드는 이유는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 2021년도에 메이드 인 루프탑을 내가 찍으려고 하는 이유는 현재의 대한민국의 퀴어들, 이 게이들의 상황이 이렇기 때문이야라는 걸 충분히 알려주고 그래야 그분들이 이제 같은 마음으로 또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그걸 먼저 깔고 가니까 이분들도 너무 사명감을 갖고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즐거워서 일하기보다는. 그래서 아 이거 뭔가 내가 자꾸 사람들 나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이 영화를 만드는 과정이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그 의지 강력한 어떤 의지를 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거든요. 네. 그 부담을 조금 덜어내고 싶어서 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사내 연애를 좋아하신대잖아요. 거기 일 하나도 안 하잖아요. 사내 연애 보셨죠? 일 하나도 안 해요. 근데 저는 메이드 인 네. 루프탑에서도 기존의 키워물과는 다른 네. 현실과 굉장히 요즘 그 어떤 그 고민 그런 것들 그러니까 성적인 정체성보다 훨씬 현실의 청춘의 고민을 더 담아내는 변화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감독님 지금까지 해올 것과 이 지금 OTT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히트작인 BL물이 만나서 또 심슨 같은 작품이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약간 비율을 그 마이크 1, 그다음 오픈 채팅방 2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두 개의 네. 질문을 좀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궁금했는데 이거 관객 2305님께서 배우님이 OST를 직접 부르셨는데 원래 노래를 잘하셨는지요? 공감 가는 가사가 있으셨는지요라고 하셨어요. 노래 너무 좋죠. 네,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이렇게 부르는 걸 원래 좋아했는데 제가 그 녹음 부스에 들어가서 처음 느낀 게 나도 염소 소리가 날 수가 있구나. 너무 떨어가지고 모든 음의 바이브레이션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비브라토가 이렇게 네, 막 맞아요. 근데 또 신기하게도 그거를 딱딱딱 하면서 다 잡아주셔가지고 완성된 나한테 왜 이게 디지털 기술의 어떤 디지털 기술에 네. 다시 한번 감탄을 했던. 제가 이거 이제 작업할 때 그 현빈 씨처럼 현빈 씨도 예전에 시크릿 가든 노래 이렇게 OST 노래 한 적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번에 배우들한테 꼭 그 OST 노래를 시키겠다. 그냥 이렇게 그전 제가 제 영화에서는 배우들이 아예 대놓고 노래를 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배경음에 이 OST의 노래를 배우들한테 시켜보겠다. 그래서 이제 건혁, 문지영 두 분한테 이렇게 나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노래 하나 만들어서 거기 니네들 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할 수 있겠니? 했는데 네. 두 분 다 그러면 뭐 너무 좋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 자기들 실력은 생각을 안 하시고 그래가지고 나는 그 실력이 되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했는데 초반에 이제 음이 너무 높아서 고생을 좀 하고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여러분이 들으신 그 노래가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참 여기 그 노래 나한테 왜 그래요? 네. 그 작사하신 분도 오셨어요. 어디 계세요? 네. 네, 저기. 박수 한번 부탁. 네, 제가 저분이 원래 가요 작사하시는 분인데 네. 네, 저분이 저한테 이제 그 예전에 DM으로 제 영화에 이제 OST 뭐 이런 거 하시면 자기가 지금 다 DM으로 모두. 자기가 좀 도와줄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생각이 나가지고 이번에 꼭 도와줘야 돼. 그래가지고 보냈죠. 십시일반 영화군요. 제목이. 네, DM을 꼭 보내주세요. 네. 제목 바꿀게요. 신입사원 십시일반. 그러면은 그 나한테 왜 그래요? 저도 너무 좋거든요. 그 노래. 거기서 아까 막 떨리는 때에 그거를 살짝 재현해서 한 소절만. 그리고 기억이 나요? 잘하는 버전으로도 똑같이 한번. 이거 내가
시킨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한 번 볼 거라서 시킬게요. 네, 다음에는 감독님이 다시 진행할 수도 있으니까. 나한테 왜 그래요? 목소린 또 어떻고 빠져들게 만들려고 태어난 사람처럼 녹음실 버전인가요? 네 이게 너무 싶어서 괜찮은데요? 네, 캐릭터랑은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 작곡하신 분들이 그날 이제 그 세 분이 공동으로 작곡했는데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처음에 너무 기대를 하고 오신 거예요. 이제 이게 화면만 보시고 이런 배우님들이다. 그랬더니 노래 너무 저렇게 잘할 것 같다고. 그래서 그 기대를 잔뜩 하고 오셨다가 갑자기 이제 실망하신 얼굴로 굉장히 오랫동안 자기들끼리 막 회의를 하더니 네. 결과적으로 이제 이거는 이분들은 배우가 아니 가수가 아니니까 그래서 네. 이제 그냥 진정성을 보겠다. 네, 예, 음정, 박자 뭐 이거 다 무시하겠다. 자기들이 그 과학의 기술로 깎겠다. 깎겠다. 그러면 이거 과학의 기술로 만든 거니까 잘한 버전은 듣지 말까요? 들어요? 아 잘한 거죠? 네, 안 들어도 되죠. 잘한 버전은 잘한 이 버전은 어떤 과학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거는 못한 버전은 여러분 공유해 주시면 안 돼요. 우리끼리만 아는 걸로 여기 그건 과학이 필요합니다. 네, 시간과 광복절에 시간과 티켓을 구매하신 분께만 드리는 선물입니다. 혼자 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을 이거 네 이수님께서 네 어디 계세요? 누군지 네 키스씬에서 현란한 턱의 무빙은 숨길 수 없었지만 모쏠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색한 허그를 의도하신 건가요? 진짜 그 키스씬 찍을 때도 키스씬의 톤앤 매너 네 예, 한번 키스씬 찍을 때도 이제 제 뒤에 이제 여성 스태프들이 항상 그 어떻게 찍나 뭐 이렇게 막 특히나 이제 키스씬 배드씬은 네 너무 이제 이분들이 시나리오 받을 때부터 난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어.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저희 미술 감독님, 뭐 촬영 감독님, 뭐 이런 분들이 저는 사실 이번 작품은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해서 이렇게 몇 개 씬을 찍었는데 그 씬들이 이제 뭐 주로 키스 씬, 뭐 배드 씬,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제 뒤에 이렇게 쫙 포진하고 갑자기 이제 키스 씬 찍을 때 갑자기 뒤에서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왜? 그랬더니 너무 진한 거 아니에요? 목소리는 너무 진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 문지영 배우님이 뭔가 이렇게 테크닉을 약간 그 모든 거를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캐릭터가 승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고려를 해서 톤앤 매너를 정했어야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배우님은 또 어떤 좀 표현을 하려고 의도하셨던 거였는지. 일단은 저는 그 파트장님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스킬에 따라서 갔는데 이제 그게 그렇게 카메라에 보여진 것 같고요. 저는 그게 그렇게 잘하는 모습은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진하게는 하되 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자고 우리가 이제 만들었죠. 맞아요.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뭔가 쭈뼛쭈뼛은 하지 말자. 맞아요, 그냥 금상 빨아서 사랑은 목소리라도 사랑에 흠뻑 빠지면 이렇게 할 수는 있다. 그리고 집에서 뭐 목소리라 그래서 집에서 연습 안 할 일은 없다. 제가 이제 승현은 항상 집에서 연습을 한다. 뭐 이런 키스 연습? 내가 알려드릴게요 이따가 DM을 보내주시면 집에서 키스 연습하는 법. 유튜브가 많이 있나요? 네. 아니 근데 뭐 처음 해도 뭐 잘한 사람 있고 뭐 그럼요. 100번 해도 못한 사람 있으니까 그거는 네, 어쨌든 맞습니다. 승현의 어떤 스킬은 지금 영화에서 보신 그거라는 걸 지금 질문의 답변으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질문을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손 들고 마이크 드릴게요. 마이크로 하실 분. 쑥스러움이 많으신 분들이라. 마이크 드신 분은 스태프분이시군요. 네.
그러면 네 없죠 지금. 네, 없으실 거예요. 보통 이렇게 쑥스러움을 많이 타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여기로 넘어갈게요. 네. 네 바로. 네. 네. 32323님이 결말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영화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는데 혹시 다른 결말을 생각한 것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아, 근데 사실 이거 원작이 있기 때문에 결말은 원작도 해피엔딩이거든요. 그래서 그 해피엔딩이 아닌 걸로 하기는 좀 그 어려웠고요. 그 원작을 이렇게 원작에 이렇게 뭐 100% 원작하고 똑같은 건 아니지만 원작과 달라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해피엔딩이라는 거는 원작과 이제 같이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언해피엔딩을 하지 않겠다는 거는 처음부터 있었는데 제가 이제 원작하고 이 결말을 좀 달리 했던 거는 원작에 이렇게 원작에서는 그 회사에 남는 거예요. 대표님을 설득을 해서 이제 그 최 팀장은 내쫓고 이제 이 승현은 회사에 같이 남는다 이런 거였는데 저는 사실은 그 원작의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좀 좋아하진 않았었던 것 같은 게 저는 이 회사가 이렇게 좋아 보이질 않았어요. 네. 이렇게 음모가 많고 맞아. 그런 회사에 종찬이 괜히 남을 필요가 있나? 승현까지 데리고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그냥 이 회사를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이제 결론을 바꾸겠다는 거는 이제 제가 시나리오 처음 작업할 때 했던 계산인데 그러면은 어떻게 갈 것이냐. 근데 이제 그 제가 이제 이렇게 고민했던 것이 크게 두 가지인데 지금 남아 있는 버전, 그러니까 새로운 그 스타트업 회사를 만드는 버전과 아니면 제이카드로 가는 버전. 네, 제이카드 대표가 수주해준. 그래가지고 제이카드 대표가 이제 계열사를 만들어서 가는 방법 이 두 가지였는데 저는 이렇게 본질적으로 재벌에 대한 뭔가 이렇게 반재벌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게 제일 좋았었을 수도 있는데 이 장르상 뭔가 이렇게 백마탄 왕자는 끝까지 백마탄 왕자인 게 좋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이카드로 영전에서 가고 막 애들 다 데려가고 막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좋았을 수 있는데 네. 제가 갖고 있는 이 반재벌 정서 때문에 그냥 스타트업을 해보자. 그러면 승현 아니라 지용 배우님이 어떤 선택하실 것 같아요? 저도 따라 나갔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를 버렸잖아요. 그 회사에서. 아니 나갈 근데 수밖에 이제 없다? 재벌로 갈 것이냐 스타트업을 할 것이냐. 저 스타트업이요. 네, 저 왜냐하면 요즘 스타트업은 재벌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쵸. 뭐 카카오 이런 게 초반에는 스타트업이었으니까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였는데 이제 또 이렇게 뭔가 이 백마탄 왕자를 원하시던 분들은 뭔가 이렇게 기대를 저버렸다고 해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은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냥 그 끝까지 종찬을 이 멋짐으로 이렇게 갈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지금은 멋지지 않지만 미래는 멋질 거야. 누구나 다 종찬을 잘할 거야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그거는 이렇게 제가 그냥 스타트업이라도 이 반지하러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위워크에서 찍을 걸 그랬나 봐요. 스타트업이라도 뭔가 짱짱한 스타트업으로 갈 걸 그랬구나. 네. 판교 같은 데서 찍을 걸 그랬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질문 있으세요? 지금 아직 하나 했죠? 네, 여기 하나 더 할게요. 네. 해피님이 배우님이 생각하셨을 때 가장 우승연이었던 때와 감독님이 생각한 가장 최고의 우승연 장면은 어떤 건가요? 네, 우승연 배우님 계시니까 네, 각각 한 분씩 꼽아주세요. 네. 가장 우승이었던 점. 이거 네 감독님께는 이 얘기 답변하시면서 우승연 배우님의 매력에 네. 대해서도 같이 작업하시면서 저는 딱 그 장면인 것 같아요. 저 노래방 가 있을 때 대표님이 찾아오잖아요. 걱정돼가지고 그 파트장님이. 네, 근데 제가 너무 해맑게 같이 형 동생 하면서 놀고 있고 취해가지고 마이크 건네고. 건네고
그 장면이 가장 우승연스럽지 않았나. 문지영이 생각한 네, 우승연. 문종이 생각한 우승연. 네, 그것도 사실은 이제 원작과 좀 달라진 맞아요. 완전 달라진 아. 네. 장면이죠. 네. 그러면은 문지영이 생각한 우승연이 어떻길래 그 장면을 이렇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가장 안 좋은 상황에서도 긍정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서 이 사람들과 친화력으로 뭔가 감싸려고 하고 또 난 뭐든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모습이 이 신입사원에서 우승연이 보여주려고 하는 가장 첫 번째 모습과 비슷하지 않았나, 가장 적합하지 않나. 약간 그런 에너지가 좀 돌파력 같은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승연의 감독님이 생각하는 저도 그거는 캐릭터는 맥락은 똑같은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비슷한 것이 그 이게 여기 이제 공채에서 떨어지고 강혜랑 같이 저거 만들잖아요. 그 유튜브 만들잖아요. 저는 그때 이렇게 그 강혜랑 둘이 이렇게 있을 때 그때 이게 그 내가 생각한 이 신입사원 이 영화의 신입사원 우승연은 그래 이렇게 좌절하지 않는 아이야. 그 모습이 이게 우승연다웠다. 근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는 지금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저 그 아까 이제 질문이 그것도 있었잖아요. 그 문지영 배우가 가진 우승연으로서의 매력. 네. 저 처음 그 저희 사무실에 이제 문지영 배우 왔을 때 문을 열고 들어오던 그 순간. 네. 아니고 그건 아니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그 신인 배우들이 그 저랑 이제 단둘이만 남았을 때 그러니까 그 매니저랑 같이 있고 매니저가 나가고 둘이 남으면 되게 주눅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신인 배우니까 이 감독한테 잘 보여서 나는 이 사람의 선택을 받겠어라는 목적으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눅 들어 있는 경우가 그 대부분이에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냥 관계의 이 권력 관계가 가지는 것 때문에 주는 이게 주눅이잖아요. 근데 그 문지영 배우는 주눅이 안 들어 있었거든요. 이 작품 아니어도 된다 뭐 약간 이런 느낌. 아니 그것보다는 너무 웃긴 게 이제 그 회사는 김종찬을 너는 김종찬을 따야 돼 막 이렇게 보낸 거잖아요. 근데 와갖고 해맑게 앉아서 근데 감독님 저 혹시 우승연 하면 안 될까요? 막 이런 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랬더니 사실은 저 우승연이랑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네. 자기 어필을 네. 이렇게 막 주눅들지 않는데 근데 또 아님 말고요. 막 이런 얼굴로 네. 예, 그걸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지용을 봤을 때, 이게 승현이랑 되게 비슷하다. 저도 그냥 사진만, 이쪽 회사에서 이렇게 그 프로필 돌린 사진만 봤을 때는 김종찬 얼굴 비슷한 사진을 많이 보냈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종찬을 해야 되는 건가 하고 이제 만난 거였는데, 만나는 순간, 얘는 우승연인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본인이 이제 막 종찬을 하겠다고 했으면 저는 이제 네, 오늘 만나 즐거웠습니다 하고 이제 끝냈을 텐데 본인도 막 이렇게 막 그 강아지처럼 웃으면서 저 우승연 하면 안 될까요? 막 이러고 있었으니까 그때 이제 제가 우승연이 가진 이 먹먹미를 문지영이라는 배우가 잘하겠구나 그런 생각. 우승연이네요 완전히. 그 이재훈 씨도 연우진 씨도 보시면서 네. 그 크게 될 거라고 감독님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재훈은 우세영 배우님 네. 크게 될 것 같으세요? 네, 재훈은 제가 그 단편을 다른 단편을 봤는데 한예종 학생이 만든 단편을 봤는데 그 단편에서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한번 얼굴을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재훈이가 일하던 카페에 제가 몰래 가서 얼굴을 봤는데 얼굴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쟤는 스타 될 얼굴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지용도 저는 지용은 연기를 이렇게 내추럴본 천부적으로 재훈이만큼 잘하는 배우는 솔직히 아닌 것 같은데 아직은 자기가 노력을 많이 해서 이제 연기만 잘하면 저는 지용도 스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확신을 갖고 얘기해 주세요. 네, 그래서 연기만 잘하면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질문은
그러면은 저 여기까지 할게요. 질문 오늘 이제 할 게 많아가지고. 네, 그죠? 할게 많아서 남은 질문들은 또 킵해뒀다가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를 바라면서 할 예. 거를 하죠. 그러면은 다. 예, 오늘 할 게 많은데 일단 두